한국인들 마음의 안식처인 제주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기 싫어요.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끔 제주도가 그리울 때가 없나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제주도에 3, 4일 정도 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제주도는 한국인이 국내 여행지로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주도에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제주도를 느껴본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냥 짧으면 2박 3일, 길면 3박 4일간 잠시 머리를 식힐 장소 정도로 생각해온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만 3년을 관광객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주도에서 한 달 또는 1년 살이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가장 시급한 월세와 연세 구하기 노하우를 전해드리기 전에 우선 제주도만의 매력부터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제주시 동문시장의 야시장은 젊은이들의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꼭 가봐야 될 장소입니다. 서귀포시에도 매일 올레시장에 야시장이 열립니다. 제주도의 대명사 고기국수가 또 있습니다. 제주도 연해에서 낚시로 잡은 갈치를 은갈치라고 하는데 은갈치 조림과 은갈치 통구이가 유명합니다. 또한 제주도에만 있는 돈배고기와 보말 칼국수 그리고 보말죽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라도 근해에서 잡은 대방어회를 파는 모슬포항 그리고 고등어회가 또한 제주도에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흑돼지 생고기 구이를 또 빠뜨릴 수는 없죠. 제주시 연동 연화로에 있는 제주도민의 맛집 생갈비와 양념구이 그리고 게장무침입니다. 제주도엔 또 해녀의 집이 있습니다. 제주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서 손질한 싱싱한 해산물을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성 있는 카페입니다.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바닷가의 다양한 감성 카페들. 제주도 관광객들은 이런 카페에서 많이 힐링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사실 제주도의 수많은 카페는 제주도를 찾는 여성들의 최애 장소라고 합니다. 카페에 그다지 관심이 없던 남성들도 제주도의 감성 카페에 오면 열광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성 카페들은 호불호가 많이 차이가 나서 잘 찾아다녀야 합니다. 아메리카노 또는 고구마 라떼 한 잔과 빵 몇 조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감성 카페입니다.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 카페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세 번째, 제주도 스노클링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투명한 바다에서의 스노클링. 이 스노클링도 선호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살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형형색색의 바다 물고기와 숨바꼭질을 해보시죠. 네 번째,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제주도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스쿠버 다이빙. 우선 스쿠버 전문 샵을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전문 자, 이렇게 되면은 장비 결합이 기초 끝났습니다. 소양 교육을 그리고 내가 장비 받아야 결합이 스쿠버 끝났으면은 다이빙을 할 수 항상 있습니다. 눕혀놓는 습관을 들여야 돼. 네? 네. 모든 교육을 이수하면 투명한 제주도 바다의 속살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다의 스노보드인 서핑, 패들보드, 패러세일링, 카이트보드, 젊은이들의 특권인 서핑과 패들보드. 서핑은 보드 위에서 노 없이 균형을 잡는 거고, 패들보드는 노를 가지고 보드 위에서 젓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릴 만점인 패러세일링과 전문가들의 놀이인 카이트보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주도의 낚시입니다. 낚시꾼들에겐 제주도가 바로 천국입니다. 제주도 한 달 살이 하면서 매일 낚시만 해도 천국이죠. 퍼덕이는 힘찬 생명력이 손에 전해질 때 그 순간의 찰나를 위해 긴 시간을 견뎌내는 낚시. 그걸 꾼들은 손맛이라고 하죠. 일곱 번째, 럭셔리 요트 투어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로망, 럭셔리 요트 투어. 남방 돌고래떼와 선셋 일몰 투어가 일품입니다. 요트에서 일몰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여덟 번째, 유채꽃 향기. 제주도 녹산로 유채꽃과 벚꽃거리는 유명합니다. 10km 정도 됩니다.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넓은 유채꽃 밭. 아홉 번째, 제주도 올레길입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한 달 살이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바로 제주도 올레길 완주. 제주도에서의 올레길은 대중교통만으로 가능합니다. 렌터카 없이. 하루에 한 코스만 걷고 섬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 45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신 분들은 제주도를 어느 정도 몸으로 느껴보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 분 중에는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 위해서 걷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박이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하실 이유를 확실하게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 제주도 오름이 있습니다. 오름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렌터카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올레길이 한 달 살이 초보시라면 제주도 오름 완등은 1년 살이의 고수분들입니다. 오름의 입구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주도 괜찮은 오름을 다 둘러보시려면 한 달 살이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오름 입구까지 실제 오름을 오르는 것보다 더 오래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1년 살이의 최우선 목적이 바로 오름입니다.
제주도에서 올레길을 완주하신 분과 오름의 30% 이상을 완등하신 분들은 찐 제주도 덕후로 인정해 드립니다. 11번째, 제주도의 곶자왈입니다. 제주도엔 4대 곶자왈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제주도의 천연 자연문화재를 즐기실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제주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용어인 곶자왈. 한라산의 용암이 식은 뒤 그 자리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숲 곶자왈. 12번째, 제주도 승마 체험입니다. 제주도 토종인 조랑말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인 1200년대에서 1300년대 조선 건국 전까지 제주도는 약 100년간 기마민족인 몽골이 지배했었습니다. 제주도의 말은 바로 몽골이 지배한 100년간의 흔적입니다.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승마 체험도 권해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생각한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른 체험이 되실 겁니다. 13번째, 제주도에서 맨발로 걷기. 맨발 걷기를 영어로 어싱이라고 하죠. 제주도에서 맨발로 지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서는 맨발로 지구를 느껴볼 장소들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14번째,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기타 관광지입니다. 천재연 폭포와 이름이 비슷한 또 천지연 폭포도 있습니다. 숨은 비경인 안덕계곡도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용머리 해안, 최근에 중국과의 소유권 분쟁에서 벗어난 송악산 둘레길, 그리고 성인을 위한 성박물관도 있습니다. 성인을 위한 박물관이 있는 반면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비 올 때 가볼 만한 곳 최우선 엉또폭포, 그리고 여미지 식물원도 있습니다. 아르떼 뮤지엄도 비 올 때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제주도엔 비가 많이 옵니다. 천연 관광지 주상절리도 있습니다. 삼방산 탄산 온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서귀포 치유의 숲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전문 숲 해설사와 같이 치유의 숲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제주의 참숯가마 찜질방이 유명합니다. 방을 제대로 구해야 한 달 또는 1년이 평안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오로지 관광 목적으로만 편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주도 월세와 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방을 구하고 싶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성향을 본인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해변가인가, 혼자인가, 원룸인가, 또는 중상간인가, 둘 이상인가, 투룸인가. 한 달 살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지역에서 발품을 팔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월세나 연세를 구하시려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인터넷에서 5일장 신문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 경험상 월세와 연세 모두를 제주 시내에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운 데 있으면 좋고, 또 제주시는 비행장이 옆에 있어서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노형동과 연동을 추천드립니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투룸을 얻어서 약 1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제주공항에 소음은 없지만 가깝고 서울 생활과 크게 다른 바 없습니다. 단점은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겨울철 가스 난방비는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온수매트와 겨울 난로로 겨울을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별한 지역을 선호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잘 모른다면 월세든 연세든 제주 시내와 서귀포 시내에서 방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룸은 대체로 월세가 40에서 50만 원인데 비싸면 100만 원까지도 갑니다. 투룸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비싸면 150만 원까지도 갑니다. 공과금과 관리비는 별도고 보증금은 대체적으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싼 편입니다. 모두 풀 옵션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연세는 주변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시내에는 노형동 쪽에 유한 실내 수영장과 종합 경기장 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1청사가 있는 구도시와 2청사가 있는 신도시로 나뉩니다. 서귀포 쪽엔 중문단지 인근에 국민체육센터 내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전국 수영대회를 개최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월요일은 쉽니다. 서귀포 혁신도시에서도 최근에 수영장을 건립했습니다. 화요일은 쉽니다. 외지인은 그린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5일장 신문 이외의 방법은 원하시는 지역에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서 구하시는 겁니다. 제주도에서의 연세란 거의 월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세라 하면은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약만 1년으로 하고 12월로 나누어서 매월 월세로 내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저도 2번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 혁신도시 쪽 원룸 투룸인데 주변에 이렇게 무료 공영지가 주차장이 많아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변이 꽤 깔끔하고 맛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혁신도시 쪽 원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투룸입니다. 이곳은 제가 계약할 뻔했던 투룸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분이 계약 기간이 다 됐는데 그분이 다시 재계약할지 아닐지를 몰라서 포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썩 마음에 든 곳은 아닌데 투룸이 희귀하다 보니까 계약할 뻔했었습니다.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골목골목에도 아주 깔끔한 임대용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1청사가 있는 구 서귀포 시내인 서홍동과 동홍동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홍동 쪽의 장점은 매일 올레시장과 병원이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원룸은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투룸이 매우 희귀합니다. 구 서귀포 시내는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투룸은 제가 마음에 쏙 들었던 곳인데 기존 세입자가 장기 거주하고 있어서 아쉽게도 포기했던 곳입니다. 서귀포 구 도시 쪽은 제가 이틀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꼼꼼히 둘러본 곳입니다. 또한 제가 가장 탐이 났던 곳은 동홍동 쪽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원룸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곳은 투룸이었습니다. 투룸은 매우 희귀하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꼭 장기 거주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계약기간 만료기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연세는 월세와는 달리 악덕주인을 만나거나 모기 등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 1년이 괴롭습니다. 제가 꼭 마음에 들었던 동홍동 쪽의 주공아파트는 바닷가에 있는 4차 아파트인데 이곳은 위치와 규모, 월세 그리고 주변 환경이 딱 제가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풀 옵션은 아닌데 가구 등 모든 가전제품들은 당근마켓에서 살 작정을 하고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1년 단위로 한두 개만 나왔었습니다. 1년 단위로 구하는데 그 매물의 기간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전세와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월세가 매우 희귀합니다. 이곳 주공 4단지는 제가 아직도 탐이 납니다. 위치가 너무 좋고 규모도 제가 원하는 딱 규모입니다. 풀 옵션은 저에겐 문제가 안 됩니다. 당근마켓에서 다 구하면 되니까. 규모는 18평 정도로 방 2개에 거실 하나가 있는 보증금 500에 월 65만 원 정도 하는 서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와 공과분도 비교적 쌉니다. 구 서귀포 시내에도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사설입니다. 25m 레인 6개가 있는데 비쌉니다. 그리고 시내 한복판에 대규모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전지훈련을 올 만큼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코트도 3면이나 있습니다. 실내 코트만 인터넷 예약제를 하고 실외 코트는 당일 가서 예약하고 치면 됩니다. 지금까지 관광객의 마인드로 한 달 살기와 1년 살기 후 언제든지 육지의 삼터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제주도를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